이번 현역가왕2의 5회차 방송분이 유독 비판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많이 비판받는다는 건 6회차로 넘어갔을 때에 쏟아질 비판도 장난이 아니란 얘긴데요. 공정성 논란은 당연하거니와 다음번에 있을 본선 2차에서 떨어질 탈락자들에 대한 이야기도 빗발치고 있습니다. 사실 데스매치까지는 그래도 뭔가 이름을 알린 흔한 말로 우승 후보로 거론되는 많은 가수들이 다시 부활을 했습니다. 그러니 뭐 탈락한 가수들의 팬분들의 마음은 쓰릴지 몰라도 많은 시청자들이 볼 때 아니 이 사람이 붙고 이 사람이 떨어졌어? 라고 하는 케이스가 많지 않다라는 거죠. 하지만 이번 본선 2차전의 탈락자들에 대한 이야기는 전혀 다르게 나오고 있습니다. 자, 우선 기사에 제작진 측은 신났습니다. 1등 팀만 전원 생존하는 팀 미션 11.1%의 시청률을 기록했다. 드디어 5회차 만에 두 자릿수의 시청률을 달성했기 때문에 당연히 제작진 입장에서는 쾌거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지금 보면 현역가왕2 자체가 사실 1회차 때 8%, 계엄 선포로 4.4%, 그리고 3회차부터 8.1, 9.4, 11.1 경연 프로그램의 특성상 후반부로 갈수록 시청률이 오르는 건 어찌 보면 당연하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 상태인데요. 자, 11.1%가 그렇게 성공적인 시청률이냐 라는 걸 놓고 이야기를 한다면 글쎄 올시다 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자, 현역가왕 시즌 1 때의 모습을 놓고 비교를 해보면요, 정말 그 격차가 사실 크게 느껴지느냐. 현역가왕 1 같은 경우도 사실 5회차 때까지는 미미한 편이었습니다. 하지만 6회차부터 12%, 13.9, 14.5, 15.2 그러면서 나중에 17.3%대의 시청률까지 치솟았단 말이죠. 자, 그러니 현역가왕2 입장에서는 두 자릿수의 진입을 해내느냐 못 해내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갈림길이 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겁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이렇게 길게 드리고 있느냐. 현역가왕2의 다음번에 있을 트리오 미션 기억하시죠? 자, 이 트리오 미션과 아시다시피 에이스전 총 4개의 라운드가 존재하지 않습니까? 벌써 듀엣전 했죠. 단체전 했죠. 이제 트리오전과 에이스전 두 번의 라운드만 남아있는 상태라는 겁니다. 근데 이게 왜 제가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냐면, 사실 현역가왕 시즌 1 때 시청률이 대박을 쳤던 건 가수의 숫자가 적은 만큼 야, 이 가수가 탈락을 할까 싶은 사람이 실제 탈락 후보로 떨어지게 되면서 엄청나게 많은 반향을 일으켰기 때문입니다. 이번 현역가왕2도 갈림길에 놓였어요. 5회차 때 12%대로 치솟을 수가 있느냐 없느냐. 지금 보면 5회차 때가 딱 11.6%인 게 현역가왕 시즌 1, 이번 현역가왕2가 11.1%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순서적으로 6회차 때 12%대에 근접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현역가왕 시즌 2도 시즌 1만큼의 성공을 이뤄낼 수 있느냐 없느냐의 판가름길로 나뉘기 때문에 앞에 말씀드렸던 트리오전과 에이스전이 펼쳐지는 이번 본선 2차전에서 탈락하는 최종 탈락자 5명의 인원이 아마 엄청나게 반전을 일으킬 수밖에 없게 된다라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생각하실 거예요. 추가 합격자 있는 거 아니냐? 제가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아마 지금부터는 추가 합격자가 나오더라도 최종 탈락자 5명은 거의 확정적일 수밖에 없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25명의 팀이 참전하고 있단 말이죠. 자, 이 25명의 팀이 참전하고 있는 이번 본선 2차전 최소 20명 이상 생존하기 어렵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음 차 예고편에 등장해 있는 트리오전 그리고 에이스전 무대를 놓고서 과연 누가 최종 탈락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근데 제가 앞선 영상을 통해서 쭉 분석해드린 내용 중에 제일 후반부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떤 이야기였느냐?
현재까지 나와져 있는 순위죠. 자, 현재까지 나와져 있는 순위를 보면 나태주 팀이 1등이고 황민호 팀이 5등입니다. 자, 이렇게 돼버리면은 최소 나태주 팀이나 진혜성 팀이 1등을 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진 거죠. 그렇다면 나머지는 전부 다 방출 후보가 되고 마는데 순서적으로 놓고 봤을 때 저번 데스매치 때 탈락했던 탈락자들의 명단을 한번 잘 기억해 보십시오. 거기에 1대1 데스매치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점수를 받았던 탈락 후보들이 떨어진 경우가 있습니까? 거의 없습니다. 거의 다 1대1 데스매치에서도 점수가 낮았던 참가자들이 최종 탈락을 했단 말이죠. 그렇다라는 건 요번에 결정되어지는 트리오전과 에이스전을 통해서 이 순위가 정말 급변하지 않는 한은 어떻습니까? 이 순위, 그러니까 1, 2위보다는 4, 5위 중에서 탈락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데 여기에서 한 가지 더 중요한 건 무엇이냐? 이번에 팀전 미션이잖아요. 팀전 미션이기 때문에 그 팀이 전원 탈락할 가능성도 매우 높게 점쳐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정말 소름 돋는 포인트거든요. 모르겠습니다. 아마 패자부활전을 하게 된다 할지라도 각자 개인 가수별로 선별을 할 수도 있을 거고요. 그렇지 않다면 팀 미션 순위대로 다시 패자부활전 경연을 해서 한 팀이 대거 탈락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을 겁니다. 전원 탈락할 가능성도 존재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예고편을 보면 결국 트리오전까지는 그러려니 할 수 있는데 아마 에이스전 무대가 굉장히 반전을 가져올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각 팀의 에이스가 나오는데 신유, 최수호, 진혜성, 그리고 황민호, 앞에 말씀드렸던 이 팀에서 나왔던 대표 주자들이 다 바뀌었어요. 나태주 팀에서는 최수호, 진혜성 팀에서는 진혜성, 황민호 팀에서는 황민호 군이 나왔단 말이에요. 자, 그러다 보니 이 대표 주자들이 과연 어떤 에이스전을 펼치느냐에 따라서 전원 탈락하느냐, 생존하느냐가 나뉘죠. 자, 그렇게 놓고 봤을 때 황민호 군이 왜 에이스전을 하고 나서 눈물을 펑펑 쏟을 수밖에 없었는지가 예상이 됩니다. 자, 근데 보면 전원 본선 3차전 직행이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 얘기는 전원 탈락 후보가 되고 실제로 전원 탈락할 가능성도 굉장히 높아진다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아마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아니, 5팀 중에서 전원 탈락할 수 있는 팀이 존재할까? 라고 생각하실 겁니다. 하지만 앞에 말씀드렸던 이 시청률을 위해서라면 저는 충분히 5명 전원이 탈락하는 경우도 생길 수 있다. 만약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생존하게 된 20명이 어떻게 해서든 패자부활전을 통해서 최종 탈락자 5명을 가려낼 수 있다. 그렇다면 이런 가능성이 있을 수는 있겠죠. 자, 팀 미션으로 패자부활전을 해서 이 남아있는 팀에서 탈락자를 최하 점수를 받을 만한 탈락자 1명씩을 꼽게 되는 겁니다. 자, 그렇게 된다면 5개 팀에서 한 팀만이 본선 진출, 4개 팀 20명 중에서 5명 중 1명씩을 선별해서 최종 탈락자를 선별할 수 있게 된다라는 거죠. 자, 근데 보면 제가 볼 땐 거의 확실시되는 생존자가 있습니다. 보면 에녹이 엄청 눈물을 흘리고 있죠. 여러분들이 아마 아실 겁니다. 보통 자신이 탈락하잖아요. 그러면 눈물을 쏟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탈락하고서 눈물 쏟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제가 저번 편에서도 박구윤, 신유 두 사람이 끌어안고 박구윤 씨가 눈물을 흘리는 모습을 두고 가짜뉴스 채널에서는 탈락을 한 해 만에 했는데 제가 말씀드렸죠. 아마 생존했기 때문에 안도의 눈물을 흘렸을 거다. 근데 여기 보면 에녹 씨가 일단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에녹 팀은 생존을 했을 가능성이 높아요. 자, 그리고 나서 여기 보면은 나태주 씨도 고개를 숙이고 눈물을 쏟죠. 나태주 팀도
생존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건 패자부활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근데 보면 자신들은 살아남았죠. 최수호 씨도 살아남았습니다. 근데 왜 눈물을 쏟느냐? 이건 제 생각이지만 앞에 말씀드렸던 이 황민호 군도 노래를 끝마치고 나서만 오는 게 아니라 지금 보면 무언가 발표가 되고 나서 오열을 하죠. 이렇다는 얘기는 제가 예측해 드린 대로 패자부활전을 통해서 각자의 팀 중에 한 명이 탈락을 하게 되는 겁니다. 다 같이 애썼는데 이 중에서 한 명만 방출된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나머지 팀원들이 미안해서 고개를 들 수 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 제가 볼 때는 이렇게 오열하게 되는 모습들이 대거 포착이 될 수밖에 없지 않았나. 아마 모르긴 몰라도 이 남아있는 패자 방출 후보 20명 중에 최소 4, 5명의 최하 점수를 받은 가수들이 탈락할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그것은 어떤 한 팀에는 한 명만이 아니라 2명이 탈락하게 될 가능성도 높지 않다. 자, 그렇다면 과연 누가 탈락하게 될지 많은 분들이 다양한 의견을 갖고 계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박서진 씨의 얘기처럼 오직 목소리 하나로만 승부하겠습니다. 그것 때문에 뮤지컬 가수의 애녹 씨가 엄청나게 애를 썼고 이 오중창 무대를 조화롭게 만들기 위해서 목소리를 하나하나 쌓기 위해서 정말 많은 노력과 연습을 했던 것이 눈에 보이거든요. 근데 사실 박서진 씨가 예전에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장구의 신으로 불리우지만 노래 하나만으로 인정받고 싶다. 그게 미스터트롯 2 때 박서진 씨의 어떤 포부였거든요. 아쉽게 탈락을 했지만 박서진 씨가 그래서 장구를 치지 않으며 마이크 하나만 잡고 노래를 부르는 무대가 굉장히 팬분들 입장에선 감격스러웠을 것이고 박서진 씨의 팬들뿐만이 아니라 다른 가수들 역시 와, 트롯 가수들이 이렇게 가창력으로 멋지게 마치 뮤지컬 무대처럼 무대를 선보일 수 있구나 라는 사실에 굉장히 아마 좀 감격을 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이 평가가 사실 좋지 않았어요. 박현빈 씨는 오중창이 쉽지 않는다 라고 이야기를 했고, 특히 함께 무대를 섰던 가수들은 굉장히 이 노력의 대가를 받았다라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한 분 한 분의 목소리가 잘 안 보였다. 여러분, 물론 이게 단체 무대긴 하지만 이 오중창 무대라는 건요, 사실 어찌 보면 단체전에 딱 걸맞는 무대이기도 하거든요. 여러분, 합창을 하는데 누구 하나가 돋보인다라는 것이 현실적으로 좀 말이 되겠습니까? 저는 말이 되기 좀 어렵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마스터단에서 이상한 얘기를 하죠. 한 명 한 명의 모습이 잘 보이지 않았다. 오중창 무대가 팀을 위한 최선이었나? 사실 단체전이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다 같이 올라가는 단체전이 있고, 단체전 내에서 패자부활전처럼 누군 붙고 누군 떨어지는 경쟁과 이 협동심이 함께 발휘되는 무대가 있는데, 마스터단의 시선은 제가 볼 땐 개인적으로 후자 쪽의 무대를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5명의 무대 중에 누군 탈락하고 누구는 합격하는 누군가 옥석을 가려내야 했다면 단체 합창 같은 무대에서도 한 명 한 명의 목소리가 두드러지는 것이 맞았겠지만 단체전이라고 했잖아요. 5명이 하나가 돼서 똘똘 뭉쳐서 진출을 해야 하는 무대였기 때문에 저는 이 오중창 무대를 애녹 씨가 가져왔다라고 생각을 했고, 거기에 맞게 나머지 가수들이 잘 따라줬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 평가가 황당하게 나온 거죠. 린 씨도 압도적이라고는 했지만 노래의 감정을 느낄 수 없었다. 오중창의 완성도를 만들기 위해 목소리를 켜켜이 쌓다 보니 이게 퀄리티에 신경을 썼지 감성은 부족했다. 뭐 이런 평가를 받게 된 것 같습니다. 결과는 어땠습니까? 굉장히 충격적이었죠. 거의 이 무대 하나로 애녹 팀은 탈락 위기에 놓이게 됐습니다. 특히 뭐 판정단의 점수는 비평에 비해서는 나쁘지 않았어요. 문제는 국민 판정단 관객 점수가 터무니없이 낮았다라는 겁니다. 71점, 100점은커녕 90점대도 나오지 못했다. 자, 하지만 이것을 이들은 또 뒤바꿔내죠. 어떻게 뒤바꿔냈습니다. 이게 사실
다들 말이 없을 정도로 다시 대기실로 돌아가는 모습을 보였고, 이렇게 점수가 안 나올 거라고 나는 생각을 못했다라며 에녹 씨가 굉장히 아쉬워하거든요. 아마 본인이 오중창 무대를 제안했을 거고, 그래서 그 무대가 저는 만들어졌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그 다음에 놀랍게도 굉장히 이 황민호 팀이 사실 1등으로 치고 올라가게 되죠. 황민호 팀의 무대가 굉장히 신나면서도 완성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때도 사실 국민판정단 점수는 굉장히 낮았습니다. 결국 1라운드 결과 때 이 진혜성 팀이 1등을 하게 되고 황민호 팀은 오히려 3등, 나태주 팀이 2등, 에녹 팀이 꼴등 위기에 놓여서 탈락 위기에 놓이게 됐죠. 하지만 이때 칼을 갈고 등장한 것이 바로 제가 앞서 말씀드렸었던 바로 박서진, 김경민 팀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이 두 사람은요, 사실 장비를 가리지 않으며 연습을 했고, 박서진 씨가 정말 이렇게 안마 의자에까지 드럼 치는 연습을 할 정도로 최선의 모습을 다 보였거든요. 그렇게 시작된 두 사람의 무대, 대단했습니다. 혼신의 힘을 담은 박서진 씨의 이 장구 치는 실력, 그리고 김경민 씨의 이 북치는 실력보다도 그 열정이 대단했죠. 특히 정점에 달했던 게 이 화려한 엄청난 물을 튀는 퍼포먼스가 아니었을까. 거의 뭐 트롯 워터밤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이기도 했습니다. 박서진 씨가 사실 많은 힘들었던 시간을 겪었고, 최근 뭐 군면제 관련해서도 도마 위에 오르기도 했습니다. 저도 그 내용을 전달해 드렸어요. 근데 그런 압박감을 이겨냈고, 사실 이 팀 미션에서도 패가 되지 않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지만 속마음은 나는 하차하고 싶다, 무대 올라가기 너무 힘들다 라는 말을 제작진에게 쏟아냈었다라는 내용을 제가 전달해 드리기도 했습니다. 그런데도 그런 모습 하나도 보이지 않을 정도로 팀을 위해서 정말 최선을 다하는 박서진 씨의 모습에 박수를 보낼 수밖에 없었고, 김경민 씨도 이 장구의 신이라고 불리우는 박서진 씨에게 뒤처지지 않게 정말 엄청난 열정과 무대를 보여줬거든요. 그 결과가 흠뻑 젖은 모습이었지만 굉장한 극찬 평가를 받게 됩니다. 윤명선 작곡가부터 해가지고 노력과 열정이 치밀한 무대를 구성할 수 있었고, 그것이 엄청난 무대를 보였던 정수였다. 결국 그 점수는 마스터단의 극찬에 어울리는 102점의 점수를 받으면서 191점이 됩니다. 근데 만약에 국민판정단이 100점을 줬다고 한다면 이 듀엣전 무대에서 거의 유일한 200점을 넘어선 무대가 될 수 있었거든요. 근데 이 판정단, 국민판정단의 점수가 사실 또 100점대를 받지 못했지만 다른 듀엣전 무대를 본다면 89점은 양반인 셈이 되고 말았습니다. 어찌됐건 이 무대를 빛낼 수 있었기 때문에 나중에 어떤 결과를 가지고 오게 되느냐. 정말 탈락 위기에 놓여 있었던 에녹 팀을 가까스로 꼴등에서 끌어올리게 됩니다. 자, 제가 왜 탈락 위기라고 말씀을 드리느냐. 사실 나중에 나왔던 이 2차 본선 무대의 총 평점 순위를 한번 볼게요. 보면은 나태주 팀이 1등, 진혜성 팀이 2등, 김준수 팀이 3등, 에녹 팀이 4등으로 올라왔고 황민호 팀이 5등으로 올라왔잖아요. 자, 이런 말씀 하실 분들 계실 거예요. 어차피 1등 팀 빼고는 다 탈락이기 때문에 의미 없는 점수가 될 수 있다. 근데 여러분 그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자, 보세요. 지금 보면 1라운드, 2라운드 점수가 다 집계가 되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는 점이 하나 있습니다. 나중에 1등 팀 빼고 5명 본선 진출 확정 지었을 때 나머지 20명이 말씀드렸던 것처럼 방출 후보가 되죠. 근데 20명이 다 떨어지냐라는 겁니다. 아닙니다. 그 중에 절반은 살아남을 겁니다. 5명은 패자부활전, 5명은 슈퍼패스, 아니면 데스매치 때처럼 4명이 패자부활 생존, 5명이 추가 합격자. 요런 식으로 선정이 될 건데, 그때 패자부활전을 하기 위한 노래 무대 선정, 팀을 고를 수 있는 권한 등이
이때 받았던 점수 순서로 결정이 된다는 겁니다. 만약 여기 나와 있었던 중간 점수가 최종 점수라고 가정을 해본다면 나태주 팀은 전원 본선 진출이죠. 3라운드. 하지만 그 다음 권한을 갖고 있는 게 2등을 한 진혜성 팀에서 노래를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을 주게 된다라는 겁니다. 아마 멤버 선택은 안 할 것 같아요. 애당초 단체 팀으로 받은 순위이기 때문에 이 팀원 구성 그대로 아마 방출팀을 정하게 돼서 여기서 떨어지게 되는 방출팀 전원 탈락. 하지만 말씀드렸던 것처럼 추가 합격자가 또 발생을 하게 될 겁니다. 자, 어찌됐건 이번 박서진 씨와 김경민 씨의 무대가 없었다라고 한다면 에녹팀은 그 중에서도 최하위 팀으로 굉장히 위험할 뻔했단 말이죠. 하지만 그 노력과 열정이 결국에는 팀을 그래도 한 단계 위로 끌어올렸다. 남아있는 3라운드, 4라운드에서 결국 최종 점수가 다시 한번 뒤바뀔 수밖에 없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라고 불렸었던 가수들 중에 한강씨 빼고는 전원 방출 후보에 올라가 버리지 않았습니까? 자, 그러다 보니까 이 세 사람이 정말 탈락을 할 거냐? 제가 말씀드렸죠? 그럴 리가 없다. 중대 발표라면서 여러분 패자 부활전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었던 문구를 아마 기억을 하실 겁니다. 전 여기까지 보고 예상이 맞았구나 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기도 했는데요. 결국 이 마스터단의 추가 합격자 5명 이거가 사실 마스터단의 절대 권력이라고 말씀드렸던 부분 아니겠습니까? 아마 진혜성 씨를 응원하셨던 분들은 혹여나 탈락할까봐 굉장히 좀 두려워하셨겠지만 추가 합격자가 발표되면서 가장 먼저 호명이 됐죠. 그러면서 총 5명 진혜성, 김중현, 송민준, 재하, 양지원 이 5명이 딱 합격을 했는데 제가 말씀드렸던 이 리스트업에서 아마 이 화면을 멈춰놓고 보시면 아시겠지만 별로 차이가 없는 걸 아실 거예요. 실제 패자부활전에서 윤준엽 씨를 제외하고서는 나머지 가수들이 다 합격이 됐고 제가 예상했었던 추가 합격자에서도 이 김중현 씨가 추가 합격자에 들어가게 되면서 결국 어떻습니까? 제가 예측했던 대부분의 가수들 윤준엽 씨 한 명 빼고는 거의 99% 적중을 하게 되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자, 제가 이렇게 맞출 수 있었던 이유가 뭐 누군가에게 스포일러를 들어서가 아니라요. 철저하게 내용을 분석해 보면 이 5명의 가수들을 끌고 가지 않으면 서혜진 PD 제작진은 절대로 시청률을 확보하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이 가수들의 팬덤의 규모를 무시할 수 없기 때문이죠. 결국 그렇게 그 다음 라운드로 시작된 것이 단체전 아니겠습니까? 새롭게 합을 맞춘 5명의 가수들이 결국 이렇게 맞붙게 되었죠. 근데 이제 여기서부터 제가 좀 드릴 말씀이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이 5인 1조 총 5개 팀이 이제 25명의 진출자로 확정이 됐는데 아시다시피 전반전, 후반전 이렇게 릴레이 경연을 예고했지 않습니까? 근데 아시다시피 1라운드는 단체전, 2라운드는 듀엣전, 3라운드는 트리오전으로 이렇게 전후반전 총 4라운드 합산 결과를 발표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여기서 놀라운 건 1위 팀, 한 팀만 전원 진출을 하게 되고 나머지는 전부 다 방출 후보로 가게 된다라는 것이 아마 많은 분들에게 굉장히 놀라웠던 점이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볼륨이 너무 크다 보니까 사실상 여기에서 좀 나뉘어졌는데 연예인 판정단의 점수가 120점으로 줄었습니다. 아마 이때까지 많은 공정성 논란이 있다 보니까 국민 판정단 쪽에 더 많은 점수를 몰아줬는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게 굉장히 악영향을 끼쳤어요. 이번 현역가왕2의 최대의 쟁점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좀 반대가 된 거죠. 시즌 1 때나 미스터 트롯 같은 트롯 경연 오디션의 쟁점들은 이 연예인 판정단의 점수가 준결승전을 가기 전까지 너무나 좀 막강하게 영향을 끼치다 보니 이거 문제가 많다, 조작이 의심된다라고 했는데 이번엔 과감하게 국민 판정단의 점수가 굉장히 배점이 높아졌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결과부터 말씀드린다면 국민 판정단 점수가 사실 난리가 나고 말았죠.
이 단체전 무대를 화려하게 보여줬던 나태주 팀. 아시다시피 초반부터 212점을 받고 갔는데 우리가 이때는 몰랐죠. 212점이 그렇게까지 높은 점수인지. 국민판정단 관객 점수잖아요. 관객 점수 103점이 이렇게까지 높은 점수였을 거라고는 아마 많은 분들이 좀 예상을 저는 못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도 사실 예상하지 못했거든요. 자, 그런데 그 다음 팀들 어땠습니까? 김준수 팀이 사실 이 춤을 못 추는 멤버들까지 최선을 다했고 환희 씨가 막 거꾸로 서고 강문경 씨가 역시 노래를 잘 부른다라는 극찬을 받았고 환희의 퍼포먼스가 앞으로 있을 K트롯에 굉장히 결정적인 영향을 끼친다고 했는데 점수는 175점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때부터 예고가 된 거죠. 자, 왜냐? 이때도 배점을 살펴보면 사실 국민판정단 점수가 굉장히 낮습니다. 보이시죠? 100점은커녕 90점도 안 나왔어요. 69점이 나오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제가 여기에 대해서는 참 드릴 말씀이 많은데, 자, 계속 다른 팀을 본다면 사실 정말 이렇게까지 낮은 점수를 받을 건 아니었거든요. 이번 5팀의 무대가 뭐 한 팀의 실수를 제외하고서는 거의 다 뭐 듀엣전까지 놓고 봤을 때도 그렇게까지 압도적으로 차이가 날 만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1대1 데스매치 때는 이러한 말을 했잖아요. 마스터단이 점수를 의도적으로 압도적인 차이로 주고 있다. 근데 이거 본인들이 오히려 통수를 맞게 된 거죠. 175점이라니. 야, 그것도 국민판정단 점수가 100점을 못 넘기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 자, 계속해서 좀 무대를 살펴보면 이제 이때까지만 해도 뭐 두 번째 팀까지가 좀 뭔가 부족했나 보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등장한 게 다크호스 팀이죠. 거의 뭐 탈락까지 갔다가 이 마스터단의 슈퍼패스 부활하여서 돌아온 이 5명의 팀. 진혜성 씨도 있고 양지원, 김중현, 송민준, 재하 팬덤이 탄탄한 가수들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이 팀의 점수가 아마 관객 점수가 제일 높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 진혜성 씨가 원래도 허리가 좋지 않았는데 정말 부상 투혼을 발휘하면서 이 디스크까지 더 악화되는 모습을 보였음에도 정말 열심히 무대를 꾸몄거든요. 서로가 정말 몸을 아끼지 않는 무대를 보여줬고 특히 이 인간 둥지 퍼포먼스, 저 깜짝 놀랐습니다. 이런 동작이 가능해?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멋진 무대를 보인 진혜성 팀, 정말 끝나고 이 아이돌 무대와 같은 엔딩 퍼포먼스까지 보여줬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거 점수가 사실 마스터단의 이 퍼포먼스가 뛰어나다라는 극찬을 받았고 다른 팀들이 가장 우습게 봤겠지만 고정관념까지 박살냈다라는 극찬을 받았거든요. 근데 이게 점수가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래도 굉장히 높은 점수가 나왔습니다. 111점 대 102점, 213점. 저는 이때까지만 해도 제가 예측한 대로 역시 팬덤이 막강한 가수들이 많은 팀이다 보니까 특히 높은 점수를 받았구나. 실제로 보면은 여기에 이 관객 점수가 100점이 넘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두 번째 나왔던 김준수 팀을 제외하고서는 나태주 팀, 진혜성 팀 다 100점을 넘겼단 말입니다. 전 이때까지 좀 이상함을 눈치채지 못했어요. 사실 화음을 1도 모른다라고 고백했던 박서진 씨가 있는 에녹 팀, 엄청난 오중창 무대를 선보였단 말입니다. 사실 저는 뭐 지루하다라는 평가가 마스터단에서 나왔지만 글쎄요, 이 가수들의 노래에만 심취해 있는, 그러니까 퍼포먼스에 집중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가창력에 집중되어 있는 이 무대를 굉장히 높게 봤거든요. 다른 가수들도 몰입도 100% 무대였다. 본인들도 굉장히 확신을 했는데 이 마스터단에서는 의외로 혹평이 쏟아집니다. 그런데 이거 점수가 더 충격적이었죠. 166점. 마스터단은 혹평을 내놓았으니 점수가 낮을 수 있었다라고 생각했는데 초반에 나왔던 김준수 팀의 점수 못지않게 낮은 점수가 나왔어요.
두 팀은 100점을 넘겼고 두 팀은 100점이 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뭔가 좀 이상하다. 다른 경쟁자들도 굉장히 깜짝 놀랬고 마스터단에서는 그럴 줄 알았다 라는 평가가 쏟아지기는 했습니다. 자, 하지만 문제는 그 다음 팀까지 도해요. 황민호 군 팀의 이 배띄어라 노래 진짜 흥겹고 가창력도 갖췄고 구성도 지루하지 않고 그러다 보니 어떻습니까? 마스터단에 정말 극찬을 받았거든요. 무대도 가장 화려했습니다. 관객 반응도 제일 좋았어요. 당연히 1등 할 줄 알았는데 의외로 185점을 받았습니다. 이때부터 이제 문제점이 보이죠. 보이십니까? 연예인 판정단 점수가 117점이 나왔습니다. 거의 만점이에요. 120점 만점에 117점이기 때문이죠. 근데 국민 판정단 점수를 보세요. 68점입니다. 말도 안 되게 낮은 격차가 보여진 거죠. 그러다 보니 다른 팀도 경악을 하고 우리는 거의 만점을 줬는데 야, 이게 이렇게까지 엇갈린다고? 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결국 1위부터 5위까지 아예 전체 순위가 아예 뒤바뀌어 버렸죠. 거의 뭐 탈락에서 살아 돌아온 진해성 팀이 압도적으로 1등을 차지하게 됐습니다. 자, 근데 여기까지만 봐도 특정 팬덤에 의해서 점수가 나왔나 싶었는데 더 어려워지는 건 듀엣전부터입니다. 자, 듀엣전 무대에서 환희와 신유 가수의 팀이 185점을 받고 국민 판정단 점수가 71점 정도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역시나 그렇구나 라고 생각을 했어요. 나태주 팀이 좋은 점수를 받았기 때문에 원래 좋은 점수가 나오겠거니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182점을 받았고 실제로 국민 판정단 점수는 처음에 있었던 단체전보다 훨씬 떨어졌어요. 단체전에서는 100점이 나온 판정단 점수가 77점대까지 떨어진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있었던 무대는 어떻죠? 진해성팀 1등 팀이었잖아요. 당연히 저는 이 팀이 높은 점수가 나올 거라고 어느 정도 생각을 했습니다. 정통적인 트롯 무대를 선보였죠. 충분히 잘 불렀거든요. 그런데 점수가 어땠습니까, 여러분? 159점. 마스터단의 점수도 낮고 국민 판정단의 점수는 더 낮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쯤 되면 어떻죠? 다들 야, 이거 사고다. 말도 안 된다. 왜 이렇게 점수가 낮지? 국민 판정단 점수가 왜 이렇게 짜지? 라는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한 겁니다. 76점. 앞에 있어도 나태주 팀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다들 뭐 마스터단에서는 점수를 낮게 줬기 때문에 낮을만 했다라는 평이 나왔습니다. 자, 여기까지도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박서진, 김경민 팀이 딱 등장을 했죠. 사실 새로운 라운드에서 가장 낮은 점수를 받고 있었습니다. 이 본선 2차전 라운드에서. 근데 이 박서진 씨가 참 대단했던 게 어찌됐건 나는 한번 살아나 보겠다. 의자에 대고 연습하는 투혼을 보여주면서 내가 우리 팀을 살리겠다. 막 이런 의지를 보여줘서 엄청난 이 장구 드럼 퍼포먼스 난리 나버렸죠. 두 사람이 막 빗물에 젖으면서 막 화려한 드럼 퍼포먼스에 온몸이 흠뻑 물에 젖으면서 정말 멋지고 화려한 무대를 선보였단 말이에요. 저는 이거 보고 이거는 1등 나올 수 있겠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점수 결과가 어땠습니까? 실제로 마스터단의 점수가 높게 나왔어요. 102점. 근데 국민 판정단 점수는 또 100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 어떻습니까? 사실 굉장히 높게 나올 만한 무대였는데도 국민 판정단 점수가 말도 안 되게 적었습니다. 100점도 나오지 않았어요. 그리고 신승태 가수가 있었던 무대, 노래를 부르다가 중간에 음이탈을 하면서 결정적인 실수를 했죠. 하지만 마스터단에서는 굉장히 극찬이 쏟아졌습니다. 오히려 실수를 한 신승태 씨는 칭찬을 했고 실수하지 않은 공훈 씨는 노래를 자꾸 밀어서 부른다 라는 혹평이 쏟아졌어요. 하지만 점수는 어땠습니까? 더 최악입니다. 연예인 판정단의 점수는 비슷한 평균이 나와요. 근소 차이로 누가 앞서고 뒤처지는 것이 나왔는데 국민 판정단 점수는 가차 없습니다. 59점으로 최하 점수가 나왔습니다. 그러다 보니
관객석의 함성을 듣고 도저히 믿을 수가 없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니 어떻습니까? 1라운드 때의 점수 차이에서 2라운드 때의 점수 차이가 완전 뒤집어지면서 나태주 팀이 1등, 진혜성 팀이 2등, 김준수 팀이 3등, 애녹 팀이 4등, 황민호 팀이 5등으로 떨어지며 탈락 위기에 놓이게 됐죠. 야, 그렇지만 1등하고 2등 차이가 20점밖에 안 났습니다. 여기에는 이 국민판정단, 그러니까 관객 점수가 결정적인 차이를 보였던 것 같아요. 근데 이 국민판정단 점수가 이렇게까지 갈리어야 할까? 도대체 이게 어떤 문제가 있었는가? 특정 팬덤이 몰려서라고 생각했는데 아마 이런 해석이 됩니다. 다양한 팬덤의 관객분들이 왔거든요. 내 가수가 아니면 점수를 안 누르는 겁니다. 그러니 전체적으로 낮을 수밖에 없죠. 마스터단은 그래도 이 가수가 이 정도는 불렀다. 냉정한 평가로 점수를 줬는데 그러다 보니 뭐 100점, 110점, 91점 이렇게 나뉘었는데 국민판정단은요, 관객들은요, 내 가수 아니면 안 누르는 겁니다. 이게 글쎄 모르겠습니다. 올바른 문화라고 할 수 있을까? 참 씁쓸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좀 충격적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제가 앞서 계속 말씀드렸던 이 현역가왕2 정작 본인들이 이렇게 정해놓은 현역가왕2 조회수 탑5 무대라고 꼽아놓은 가수들의 면모를 보면 박서진, 양지원, 황민호, 강문경, 환희 이렇게 나열되어 있는데 이 중에 양지원 씨는 지금 데스매치의 방출 후보자로 올라갔지 않습니까? 심지어 최종 탈락자 명단에 포함됐다라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더 황당한 건 뭔지 아십니까? 바로 성리 가수의 무대입니다. 자, 이 성리 가수가 잘못한 건 1도 없다라고 제가 한 번 더 강조를 드리면서 왜 문제냐? 함께 맞대결을 펼쳤던 김중현 가수의 노래 무대가 촛불잔치 때도 한번 뒤늦게 업로드가 됐는데 이번 무대 역시 아예 업로드조차 되고 있지 않습니다. 더 심각한 건 무엇이냐? 여기에 대한 현역가왕2 제작진의 입장 발표가 없다는 얘기예요. 제대로 된 공문이 없다는 겁니다. 심각한 거 아닙니까? 자, 현역가왕2의 실제 좀 홈페이지를 방문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느냐. 여러분들이 만약 내가 응원하는 가수가 지금 저런 상황에 놓여져 있다라고 한다면 그 분개함을 참기 힘드실 겁니다. 여기 보면 뭐 다른 가수를 응원하는 글들도 실시간으로 올라오고 있지만 보이십니까? 김중현 가수님의 4회 1대1 현장 지목전 열애 공식 영상 모두 송출해달라. 왜 안 보여주고 있냐? 영상 올려달라. 이런 얘기들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심지어 어째서 김중현 가수님의 영상만 올려주지 않냐? 이유를 밝혀라. 복원시켜달라. 즉각 조치를 요구한다. 이런 말도 다 나오고 있습니다. 심지어 뭐 저작권 얘기를 하는 경우도 제가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저작권의 가용 유무도 파악하지 못한 채 그 무대를 위해 혼신을 다한 가수의 권리를 짓밟고 있다. 이 김중현 가수의 노래 무대 영상이 이미 업로드가 됐지만 차후에 저작권 문제로 인해서 내려갔다라는 이야기를 아마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 편파적인 편집으로 한 가수의 무대를 폄하시켰고 시청자로서의 기본 권리인 방영된 방송에 당연한 영상 업로드의 기회를 박탈한 제작진의 이런 아니라고 편파적인 행위를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 빗발치고 있습니다. 특히 유독 김중현 가수에게 다른 가수들이 가지는 기회를 박탈하는 정당한 이유를 듣고 싶다. 분명히 방송 이후 업로드되었던 촛불잔치라는 영상이 어떤 시국적인 이유로 내려져 오디션 참가 가수와의 1차적인 차별이 있었다. 촛불잔치라는 노래 무대도 내려왔는데 이게 촛불잔치가 사실 최근에 있었던 탄핵 사태와 괜히 연관이 지어진 거죠. 근데 김중현 가수가 그걸 알고 불렀겠습니까, 여러분들? 그냥 시기적으로 그랬을 뿐이에요. 하지만 최소한 다음 무대의 기회는 균등하게 주어져야 하는데
제작진의 의도된 실책인지 직무유기인지 알 수 없지만 방송용 음원의 저작권 가용 유무도 따져보지 않고 가수에게 그 노래를 부르게 만들어 결국은 저작권법 논란에 휘말려 방송 이후 어떤 영상과 음원도 업로드를 못하게 하는 행위는 그 무대를 준비한 가수에 대한 부당한 행위이다.